예, 오늘 5월 22일 디일렉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전담기구 설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제 대선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 네. 이제, 뭐, 후보를 중심으로, 당을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뭐, 여야, 민주당, 뭐, 국힘당, 개혁신당. 개혁신당,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의견은 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데는 의견은 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좀 나온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청도 네. 독립 기관 부서로서 네.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네. 당초에는 뭐 금융위 산하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 밑에서 관리 감독하는 얘기를 하다가, 근데 워낙에 이게 사실은 금융기관은 규제에 방점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 육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네. 아니, 이걸 규제만 할 건 아니니. 육성의 관점에서도 좀 봐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럼 독립 기구를 설치하자. 네. 이 논의가 이제 나온 거죠. 나오고 있다. 네.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이제 추진하자는 거니까. 안 나왔죠. 전혀 없는 거죠. 네. 관련법은 이제 특근법이나 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 있고, 이제 어떤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일부분에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뭐 유믹스 관련해서 네. 상장 폐지 뭐 불합리하다 하고 법원에 또 가처분 신청을 냈듯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예 그런 법안이 전무하니까 네. 자꾸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마련하자. 근데 근데 하려고 보니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단순하게 금융 어떤 가치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독립기구까지 얘기가 나온 거고,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이것만 고치면 안 되니 자본시장법이랑 외환관리법을 함께 개정한 것도 얘기가 나왔어요. 네. 드디어 나온 거예요. 네. 원래는 외환관리법 자산시장법 있잖아요. 그거 다 고쳐야 되거든요. 세법까지. 그렇죠. 고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네. 워낙 왔다 갔다 뭐 많이 할 수 있는 사실은 거니까. 그쪽에 연관된 게 너무 많아서 네. 그 논의를 거의 안 하다가 네. 이제 이번에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가상자산의 정책을 담당할 전담 기구 신설에는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네. 지금 네.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 여양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대는 있는데 네. 이제 강론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 건지는 아직은 이제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여기서 네. 쟁점은 네.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가볍지가 않고 네. 이게 말 그대로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대표적으로 USDT, 네. 테더라고 하고 네. USDC가 있는데, 네. 이 존재의 의미는 원래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당초에 네. 코인 거래소에 법정화폐 입금 출금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빼고.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려면 별도의 통화가 필요했거든요. 네. 별도의 코인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근데 이 코인은 변동성이 있으면 안 되니, 그렇죠. 이제 달러하고 1대1 연동되는 네. 스테이블 코인 탄생을 한 거죠. 그게 테더입니까? 네. 그걸로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거래소에 들어가고 제가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뭐 XRP든 뭐 이렇게 구매를 하려면 먼저 테더를 구매하고 그 테더를 가지고 나머지 코인들을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플로우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테더사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네. 테더 코인을 바이낸스에 입금을 해서, 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는 거죠.
지금 한국은 비썸, 업비트는 그냥 은행 물론 연동된 은행이 또 따로 있습니다만 현금 바로 집어넣고 네. 바로 코인 사잖아요. 맞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안 하나 보군요. 근데 미국은 네. 코인베이스는 좀 특상용어라서 네. 그게 되긴 해요. 네. 근데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는 법정화폐 입금 출금이 거의 안 되고 그렇군요.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국만 그냥 지금. 한국이 약간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제 정식적으로 딱 추진이 되면 앞으로 우리는 한국 거래소에서 코인 살 때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사서 입금하고 그걸로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군요. 그것도 하자. 그것도 하자입니까? 예. 기존 거 그대로 놔두고? 네. 그래요. 그것도 하자. 근데 그게 일반 그 법정 화폐로 그냥 직접 사는 것과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하는 것과 어떤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네. 사실 원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제할 때 써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인의 특성상 국제 송금이나, 물론 이제 국내 송금도 네. 더 빠르고 수수료 더 싸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고, 네. 블록체인 기록이 되니까. 네. 이러한 그 특성으로 사용처나 활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네. 반대로 이걸 안 하면 네.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은 네. 사용처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것 같거든요. 특히 테더. 네. 그러면은 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한국경제협회에서 네. 한번 토론한 내용입니다. 네. 이제 국내 통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테더가 지금도 명동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사용을 네. 하고 있고, 예전에는 달러를 들고 와서 명동에서 거래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달러 안 들고 오고 테더로 바로 결제를 하는 거죠. 허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일부 부분인데, 네. 저희 우리나라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걸 제정하고 네. 이런 법안이 마련되면은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는 거죠. 네. 테더의 사용이. 네. 그러면은 우리 알게 모르게 달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원화가 아니라. 네. 예, 그게 이제 점점 잠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자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네. 예. 지금 각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관련 법안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게 많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수준 아닙니까? 두바이 정도 있고, 나머지 미국이라든지, 네.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아주 명문화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개정하거나 만들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유럽은 나와 있죠. 네, 제정 완료됐죠. 네. MICA라고 미카라고 하는데, 네. 예, 유럽은 이미 나와 있고, 네. 미국은 아직 통과가 안 됐고, 계류돼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네. 상원에 통과했고, 예. 근데 하원은 거의 통과. 두바이가 제일 빨라요. 두바이는 네. 이제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네. 3년 전부터 개방 정책을 하면서, 사우디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 육성을 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 부여를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법안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막 얘기가 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될 거냐. 네. 예. 이게 사실 업계에서는 네. 대선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냐. 지난 대선에서도 유사 공약들이 현실화가 안 됐거든요. 아무것도 안 됐고.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나온 얘기도 네. 아무것도 된 게 없고. 그렇군요. 지난 총선의 민주당 공약이 네. 지금 디지털 자산 기본법보다는 범위가 작지만 네. 그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네. 아무것도 시행을 안 하고 아무런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도 지금 보수적이죠. 산업계에서는
특히 게임 업계나 네. 그런 뭐 블록체인 관련된 이쪽 업계에서는 네. 현재의 어떤 금융이나 금감원 체계에서만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 일변도로만 가게 되면 곤란하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육성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독립기구가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원하는 법안이라든지 뭐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내놔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업계의 반응인 거죠. 그게 맞고요. 네.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상장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공인상장심사위원회. 네. 지금은 그냥 거래소가 하죠. 각 개별 거래소의 자율입니다. 네. 예. 네. 네. 근데 이거를 네. 자율에 맡기지 않고 네. 상장심사위원회를 설치를 하면은 네. 이제 뻔해지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죠. 권력이 되고. 네. 네. 그러니까 거래소 나름의 네. 뭐 사실 거래소도 네. 업비트처럼 80%의 점유율을 가진 큰 데가 있고 네. 또 작은 데가 있기 때문에 네.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네. 네. 상장의 방향성도 다를 수 있고 네. 상장은 그들의 사업입니다. 상장을 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 수수료가 매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든 거래소가 같은 코인을 상장하면 점유율이 낮은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자율에 맡겨야 되는 게 사실은 좀 맞는 얘기고.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자율이고 한국도 지금 현재는 뭐 자율로 네.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율이긴 한데 뭐 일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죠. 금융당국에서 네. 그 모니터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하고. 근데 일본은 이제 일본은 직접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 제일 강력하죠. 아 그렇군요. 예. 이런 데서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ICO 하기는 쉽지 않겠다. 일본이 예전에 마운티콕스 해킹 사태로 네. 그 비트코인의 엄청난 물량이 해커들한테 털렸거든요. 네. 거래소가. 네. 그래서 그때 당시 투자자들 피해가 천문학적이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일본이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법안을 마련하고 그런데 네. 상장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일본의 블록체인 사업이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은 하지만 산업 자체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를 하면은 신뢰는 생기는데 네.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물론 이제 자율에 맡겨놓을 경우에 이제 사후 리스크가 일부 있긴 하나. 네. 그건 좀 우리가 잘 잡아가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거는 제 반대한다. 개인적인 의견에서도 이것까지 컨트롤하면 예를 들어서 혁신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굉장히 괜찮고 참신하다고 한데 좀 불투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모조리 다 상장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상장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은 또 빅테크 기업만 또 유리해지는 거고. 그렇죠. 네. 어쨌든 민간 자율에 맡겨놓고 뭐 일부 이제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 해놔야지 네. 일본처럼 네. 강력하게 이렇게 상장심사위원회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죠. 네. 이상한 사람 들어올 수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아예 그 산업 자체가 한국에서 크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게 지금 가장 핵심입니까? 상장심사를. 이제 업계의 핵심이죠. 업계에서 봤을 때. 업계라면 이제 거의 거래소. 네. 거래소에서 봤을 때 이거 자율에 맡겨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근데 이 정부가 네. 예를 들어서 주식 상장 IPO 할 때 정부가 허가를 하지는 않잖아요. 거래소에서 하죠. 그러니까 증권 회사에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코인은 정부가 이걸 하려고 하냐? 폐지도 마찬가지죠. 폐지요? 상장 폐지. 폐지요? 네. 네. 그거를 이제 뭐 형식상이나 구조상 상장심사위원회가 정부가 직접적으로 컨트롤 안 한다고 해도 네. 느낌이 닿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맞느냐.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청이 거래소 자체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제 주고 네. 예, 거래소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라이센스가 따로 받아야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사업자를 받아야 되는 네. 거군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래소가 자체 기준으로 코인 심사하고 상장시키는 네.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고, 미국도 하기 있긴 하지만 SEC가 리플한테 이렇게 뭐 건 걸 보면 네. 그건 증권성이냐 아니냐 논란 때문에. 그래도 간섭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산업이 네. 간섭을 정부가 지나치게 해버리면 성장을 안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맞아요. 게임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근데 이제 그 규제의 생태계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쪽 분야에서 좀 지식이 있거나 좀 연관이 있는 공무원들은 또 규제가 있어야 본인들이 먹고 사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일부 있죠. 근데 지금 어쨌든 맨날 만들어 놓고 규제 철폐하자고 해도 철폐가 안 되는 이유가 네. 그 생태계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처음 생길 때부터 네. 없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잘 이걸 처음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우려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네. 산업이 성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성장이라면 최대한 자율성을 좀 보장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별도 독립기구를 설립하고 설치하는 건 좋은데 상장심사위원회는 좀 아니지 않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하는 내용 법안 한번 나오면은 네. 꼼꼼히 한번 뜯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통과될지는 모르죠. 발의니까.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면 뭐 밀어붙이려면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당연히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자꾸 코인을 금융으로 파이낸싱으로만 너무 보는 것 같아서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잠깐만 저희 쉬다 오겠습니다.